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시행을 해서 돈을 벌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해외의 주식, 성장성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입니다. 고객으로 만나서 계속해서 업무상으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주로 IT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을 하십니다. 부동산 시행을 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인터넷 환경을 갖춘 주택을 건축해서 분양을 해서 다른 시행사보다는 분양이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이 많으신 기업은 애플입니다. 그 나이대에는 아이폰을 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저도 어려운 아이폰을 배워가면서 쓰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이폰이 왜 좋으냐고 하니까 어려워서 좋다고 하네요. 어려운 걸 자꾸 배워야 내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배울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애플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하시네요. 언제 파느냐 언제 사느냐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원히 답이 없는 문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제 생각을 물어보길래 계속해서 보유하는 쪽을 추천을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다른 분야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지구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시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는 회사의 종목은 있으나 추천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추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라 고민을 잠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한 것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유를 하는 전략을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주식 시세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들이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매도할 시점인지 매수할 시점인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도 모른 척 한다고 합니다. 장기 보유 종목으로 마음을 굳힌 모양입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국내 주식은 잘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기가 안 좋으면 사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 안 좋아져서 손실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서로 상충되는 지역의 주식을 선호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들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연금 대신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물가보다는 더 오를 것으로 봐서 가지고는 있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최근에 사업이 잘 안 돼서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주식을 팔아서 다른 투자 상품에 집어넣을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길래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목적이 바뀌면 그때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연금 목적이면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전자 산업에서 바이오 또는 인공지능 산업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이 통산이 된다고 들었는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이 통산이 됩니다. 세무사가 보내준 자료는 복잡합니다. 세무사가 쉽게 설명을 하네요. 대주주인 경우의 양도 차익의 22%를 세금을 내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복잡한 용어보다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을 가진 경우에 대주주인 경우에는 8월과 다음 해 2월에 예정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해외 주식은 연간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5월에 신고할 때 손익을 통산한다고 합니다. 표에는 복잡한 사례로 설명이 되어 있으나 보통의 경우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의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말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국내 주식을 가진 대주주만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일반 소액 투자자는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네요. 여러분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